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네, 신의 테스트를 통과하다. 어느 날 5살짜리 딸이 상기된 얼굴로 침대 안으로 뛰어 올라와 물었다. 엄마는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어요? 엄마는 우리 딸이 새로운 놀이를 만들어냈나 보네 라고 미소 지으며 답했다. 글쎄, 난 나중에 커서 엄마가 될 거야. 그러자 아이가 곧장 항의에 나섰다. 잠깐만요. 엄마는 엄마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엄마는 벌써 엄마이니까요. 그러니까 제 말은 엄마는 뭐가 되고 싶냐는 거예요. 좋아. 그러면 난 선생님이 될 거야. 아니에요. 그건 안 돼요. 엄마는 벌써 선생님이잖아요. 아가야 미안한데 내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엄마,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은지 그냥 말하세요. 엄마는 뭐든 될 수 있어요. 갑자기 엄마는 아이의 말이 이해가 되었다. 그 순간 그녀는 격렬한 감정에 사로잡혀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아이는 엄마의 대답을 듣기를 포기하고 안방에서 나갔다. 하지만 딸아이와의 간단한 대화는 엄마의 마음 깊은 곳까지 와닿았다. 아이의 눈에는 그녀가 얼마든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그녀의 가족, 그녀가 받은 교육, 그녀가 현재 종사하고 있는 파트타임 교사 근무, 그녀의 두 자녀, 현재 그녀를 둘러싼 모든 조건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어 변화는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아이가 큰 깨달음을 던져준 것이다. 그녀의 미래는 전혀 확장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러니 새로운 꿈을 마음껏 꾸어도 된다는 것을, 문득 그녀는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 거대한 쳇바퀴를 돌리는 사람들. 당신은 대학 진학을 위해 고등학교 시절을 견뎌냈다. 대학에 가서는 취업에 성공할 때까지 또 많은 시간들을 견뎌냈다. 취업을 하고 나서는 결혼을 할 때까지만 견디기로 했다. 결혼식장을 나오면서는 아이를 낳을 때까지, 아이를 낳고 나서는 그 아이들이 학교를 갈 때까지, 그 아이들이 대학을 갈 때까지, 취업을 할 때까지, 당신뿐 아니다. 지구상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거대한 쳇바퀴를 끝없이 돌리고 있다. 더 놀라운 것은 계속 같은 자리로 돌아오면서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간다는 사실이다. 쳇바퀴 속에서 새로운 꿈을 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엄마라서 불가능하고 아빠라서 불가능하다. 아직 집을 장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노후를 대비하려면 꿈꾸기는 절대 허용할 수 없는 사치다. 우리는 늘 이런 말을 달고 산다. 뭐? 그걸 하겠다고? 아직 철이 덜 들었구나. 너는 참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다니 배가 불렀구나. 하지만 오랫동안 수없이 입증되고 검증되어 온 사실이 하나 있다. 즉, 철이 덜 들고 세상 물정 모르고 딴 생각으로 배가 불렀던 사람이 결국 성공하는 위너가 된다. 위너들은 말한다. 쳇바퀴에서만 빠져나와도 당신은 경쟁자의 절반 이상은 이긴 것이다. 승리의 여신은 쳇바퀴를 누구보다 잘 돌리는 사람이 아니라 쳇바퀴에서 내려온 사람의 손을 들어준다. 반쪽짜리 신이 떠나면 온전한 신이 온다. 우리는 왜 쳇바퀴를 돌리고 있을까? 두려움과 불안 때문이다. 끔찍하고 불행한 사건이 닥치면 어떤 미래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불안이 미래의 희망을 항상 이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실로 말하건대 불행은 결코 혼자 오지 않는다. 불행에서 벗어날 기회와 함께 온다. 17살 된 한 소녀가 첫사랑에 실패했다. 소녀는 깊이 절망했다. 그때 엄마가 소녀의 침실 거울에 립스틱으로 적어놓은 문장 하나가 소녀의 눈에 띄었다. 반쪽짜리 신이 떠나고 나면 온전한 신이 온다. 어려움, 두려움, 불안과 함께 인생을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행한 사건들에 대처하는 지혜로운 자세는 그 사건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받아들임을 통해 더 나은, 더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다.
위너들은 말한다. 열심히 일했는데 거래처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파산하는 경우도 많고 믿었던 창업 멤버들에게 뒤통수를 맞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갑자기 병마가 찾아올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을 떠나는 슬픔도 존재한다. 당신만 이런 일을 겪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겪는다. 따라서 불행한 사건은 신이 모든 인간을 테스트하는 시험과도 같다. 이 테스트를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답은 각자의 몫이다. 분명한 사실은 이 테스트를 통과하고 합격한 사람만이 위너가 된다는 것이다. 성공하려면 실력, 능력, 잠재력, 지식과 통찰, 운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두려운 불행과 슬픔을 통과하는 지혜다. 1914년 12월 토머스 에디슨이 67세였을 때 그의 연구실이 화재로 몽땅 타버리고 말았다. 피해액은 200만 달러를 웃돌았는데 그가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 보상금은 50만 달러에 불과했다. 이보다 더 막대한 피해는 그가 이루어 놓은 모든 연구 자료들이 손상됐다는 것이다. 그의 학문적 성과를 집대성해 놓은 원고와 논문, 메모들이 불길 속으로 사라졌다. 불이 났다는 연락을 받고 허둥지둥 연구실이 있는 건물에 도착한 에디슨의 아들은 급히 아버지를 찾아다녔다. 그러다가 화재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불길을 바라보고 있는 에디슨을 발견했다. 에디슨은 차분한 미소를 띤 채 건물이 천천히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문득 그는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내를 데려와 달라고 부탁했다. 잠시 후 그의 아내가 도착했을 때 에디슨은 이렇게 말했다. 저거 좀 봐요. 우리가 평생 동안 다시는 경험하기 힘들 장면이요. 불행한 사건들은 무척 소중한 가치가 있지. 그간 내가 저질렀던 모든 오류가 지금 불타고 있어. 정말 감사하게도 이제 완전히 새로 시작할 수 있게 됐다오. 에디슨은 그렇게 신의 테스트를 탁월하게 통과했다. 그 결과 전대미문의 업적을 남긴 위대한 발명가로 그 이름을 인류 역사에 새길 수 있었다. 불행한 일, 좌절과 슬픔이 당신의 삶을 녹화하면 정신 바짝 차리고 집중하라. 그건 신이 주신 기회다. 익숙한 것과 결별하기. 한 남자가 집 열쇠를 잃어버렸다. 그는 곧장 열쇠를 찾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웃집 여자가 도와주겠노라 나섰다. 동불밑까지 샅샅이 살피며 열심히 열쇠를 찾던 여자가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정작 열쇠를 잃어버린 당사자는 계속 가로등 주위만 맴돌며 다른 곳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이었다. 남자는 가로등 아래에서 앞으로 몇 걸음 나갔다가 다시 뒤로 돌아오기를 반복했다. 여자가 말했다. 그 정도 찾았으면 가로등 주변에는 없는 거 아니에요? 다른 곳도 찾아보시죠. 남자가 답했다. 아, 당연한 말씀입니다. 제가 열쇠를 다른 곳에 떨어뜨렸을 가능성도 있지요. 하지만 여기가 밝아서 찾아보기가 제일 좋아서요. 대체로 사람들은 꿈과 열정을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주위에서 찾으려고 한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꿈은 정작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되곤 한다. 그래서 여행을 떠나야 하고 전혀 낯선 길로 출근도 해보아야 한다. 낯선 사람과 커피를 마셔야 하고 한 번도 듣지 않았던 장르의 음악도 감상할 줄 알아야 한다. 위너들은 말한다. 성공을 가로막는 장애물 중 하나는 익숙함이다. 익숙함에 중독되면 기쁜 일이 찾아와도 기쁜 줄 모르고 불행을 겪어도 그것이 불행인지 모른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몸부림조차 치지 않는 사람이다. 자신의 삶에서 한 발자국도 바깥으로 나갈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다. 당신에게 묻는다. 지금 당신의 열쇠는 어디에 있는가? 안전하고 익숙한 곳에서만 그 열쇠를 찾고 있는가? 케플런 이야기. 길버트 케플러는 25세 때 금융 전문 잡지를 창간했다. 15년 뒤 그 잡지는 해당 분야에서 발행 부수가 가장 많은 유명 매거진으로 성장했다. 그런데 갑자기 케플러는 40세가 되던 해 열정과 헌신을 다해 키워온 회사를 팔아치웠다.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어느 날 그는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2번을 듣고 있었다. 뭔가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들었다.
말러의 음악이 그의 내면에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삶의 영감을 깨워낸 것이다. 그 후 케플러는 말러의 교향곡 감상에 심취했다. 연주에는 물론 세계적인 오케스트라가 녹음한 말러의 교향곡들을 샅샅이 찾아들었다. 그러다가 무릎을 치며 속으로 외쳤다. 아, 다들 뭔가 조금씩 부족하군. 말러에 대한 좀 더 새로운 방식의 해석이 필요해. 모두가 할 수 없다면 내가 할 수밖에. 그는 회사를 매각한 후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되겠노라 결심했다. 그를 아는 모든 사람이 코웃음을 쳤다. 케플러는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지휘를 해본 적이 없었고 어떤 악기도 연주할 줄 몰랐기 때문이다. 친구들에게조차 정신나간 사람 취급을 받았다. 악보조차 읽지 못하는 기업가가 40살에 지휘자가 되려고 하다니 코미디가 아닐 수 없었다. 케플러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목표를 한 단계 높였다. 지금껏 어떤 지휘자도 해내지 못한 방식으로 말러를 해석하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러고 난 후 열정적으로 그는 음악을 배우기 시작했다. 최고의 지휘자들을 찾아가 그들의 코칭을 끌어냈고 자신의 새로운 꿈을 위해 일로 매진했다. 그렇게 2년의 세월이 흐른 1996년 케플러는 마침내 지휘자가 되었다. 그의 오케스트라가 취입한 앨범은 그의 최고의 클래식 명반으로 각광받았다. 그리고 같은 해 짤츠부르크 음악제 개막 공연에서 그는 지휘자로 무대에 섰다. 당신에게 묻는다. 당신은 살면서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아본 적 있는가? 모두가 코웃음 치는 일에 도전한 적 있는가? 파격적으로 하라. 도저히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꿈과 목표를 종이에 적어보라. 그러면 알게 된다. 그 가운데 몹시 끌리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왠지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위너들은 말한다. 시각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머릿속에 존재하는 걸 직접 눈으로 보는 습관을 들이면 인생은 정말 달라진다. 머릿속에서는 안 될 것 같은 일들을 직접 눈으로 보면 될 것 같다는 긍정적인 느낌이 든다. 우리는 모두 위시리스트를 갖고 있다. 다만 그 리스트가 머릿속에 있을 때와 눈앞에 놓여 있을 때는 그야말로 천지 차이가 난다. 믿기 어렵다면 반드시 경험해보라. 이 책의 실천 연습에서 내가 계속 일기를 쓰고 리스트를 작성해보고 종이에 뭔가를 기록하라고 주문하는 것도 그 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머릿속의 위시리스트 안에 번지점프하기는 아마도 평생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종이 위에 써놓으면 머지않아 도전이 가능할 것 같은 용기가 난다. 진실로 원하는 것, 꼭 이루고 싶은 것, 인생을 걸어볼 만한 꿈이 있다면 절대로 그것을 머릿속에 보관하지 마라. 새로운 삶을 열어주는 열쇠를 찾고 싶다면 가로등이 비치는 익숙한 반경 밖으로 나가야 한다. 머릿속만큼 우리에게 익숙한 공간은 없다. 위너들은 말한다. 일할 때는 평범하고 익숙하고 편안하게 하지 마라. 파격적으로 하라. 꿈을 이루는데 돈이 가장 필요한가? 그러면 돈을 평범하고 익숙한 방식으로 모아서는 안 된다.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며 지독하고 파격적으로 모아야 한다. 목표 달성에 영회화가 필요한가? 그러면 남들은 흉내도 내지 못할 만큼 엄청난 인풋을 쌓아야 한다.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 미친 듯이 해야 한다. 내가 만난 위너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미친 듯이 전력 질주한 구간이 있다는 것이다. 당신의 삶에도 이런 구간이 있었는지를 깊이 생각해보라. 더 많은 꿈을 실현할수록 더 강해진다. 세계적인 동기부여 전문가 노먼 빈센트 필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되고자 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자신의 내면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늘 자신의 가치보다 낮은 수준의 것들에 만족하려고 한다. 영국의 정치자 벤저민 디즈레일리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신이 선언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목숨까지 거는 사람의 의지는 그 무엇도 꺾을 수 없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은 언제나 진리다. 내가 내 삶을 돕지 않는데 그 무엇이 내 삶을 돌봐주겠는가? 익숙함은 담배나 마약, 알코올과 같이 잠깐의 안락과 쾌락을 제공할 뿐이다. 결국 익숙함은 우리의 삶을 파괴한다. 아주 작은 시련에도 쉽게 무너지고 마는 허약한 삶을 살고 싶은가? 그렇다면 계속 쳇바퀴를 돌려라.
신의 테스트를 통과해 새로운 삶으로 나가는 열쇠를 얻고 싶은가? 그렇다면 바퀴를 멈추고 익숙함의 바깥으로 걸어 나오라. 신곡의 작가 단테는 이렇게 말했다. 강력한 불길은 아주 미세한 불꽃에서 일어난다. 미친 듯이 파격적으로 하되 작은 성취를 계속 얻어가라. 그러면 그 성취들이 모여 커다란 업적이 될 것이다. 마이웨이를 부른 프랭크 시나트라의 장례식에 참석한 미국 대통령은 이렇게 그를 추모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삶을 살았다. 우리의 근본적인 목표는 마이웨이다. 내 방식대로 살지 않으면 타인이 통제하는 삶을 살게 된다. 타인은 우리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제어하기 위해 안전해 보이는 챕들을 우리에게 선물한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어머니의 유언을 평생 받들며 살았다고 회고했다. 그의 어머니는 임종을 앞두고 아들에게 이렇게 당부했다. 내게 약속해다, 오 아들아. 영원히 의미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명심하라. 익숙한 곳에 머물러 있기에는 인생은 너무도 짧다는 것을. 실천 연습 1.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지독하다, 미친 것 같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깊이 생각해 본다. 2. 지난 5년 동안 내 삶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되짚어 본다.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좋은 일은 무엇인가? 견디기 힘들었던 일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새로 살렸던가? 너무나 후회스러웠던 일은? 지난 5년간 일어났던 일들이 앞으로 5년 동안 다시 일어난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답들을 기록해 나가면 삶이 달라질 것이다. 3. 아무도 못 해낼 것 같은 일들을 기획하라. 그리고 당장 실행에 옮겨라. 결과는 아무래도 좋다. 전력 질주하는 동안 당신은 이미 답을 얻게 된다. 4. 전력 질주 구간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라. 12번째 습관, 이유를 찾아라. 당신에게 100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경주마가 있다고 상상해보라. 당신은 이 말을 어떻게 보살피고 어떤 먹이를 줄 것인가? 100만 달러짜리 경주마에게 보드카 레몬을 마시라고 주고, 마요네즈를 곁들인 감자튀김을 주고, 디저트로 초콜릿 무스를 주겠는가? 물 대신 맥주를 주고, 기리 대신 생크림을 듬뿍 올린 아이스크림 1파운드를 주겠는가? 요란한 하우스 뮤직을 틀어주고, 밤마다 술집에 데리고 다니겠는가? 담배를 가르치고, 마구간에 TV를 넣어주어 아주 예민해지게 만들어 잠을 설치도록 만들겠는가? 당연히 당신은 이런 일들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몸에 이런 일들을 자행하는 것일까? 다음 더 읽어주세요. 누리고 싶은 삶이 없기 때문이다. 당신은 건강을 어떻게 정의하겠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병이 없는 상태라고 답하겠는가? 하지만 건강은 그 차원에 머물지 않는다. 건강은 활력, 에너지, 양질의 삶, 삶의 기쁨을 뜻한다. 그렇다면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이어트? 금연과 절주? 달리기와 걷기? 실내 자전거 타기? 아니다. 건강해지는 방법은 수없이 많다. 이미 우리는 이 방법들을 시도했다가 포기해온 경험이 풍부하다. 따라서 역설적으로 말하면 방법은 건강을 만들어내는데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 건강을 만들려면 건강해야 할 이유를 찾아야 한다. 위너들은 말한다. 당신이 40살이라고 해보자. 40살에 드디어 당신은 평생 돈 걱정하지 않을 만큼의 돈을 모았다. 그러면 당신은 곧장 운동화를 신고 달리기에 나설 것이다. 건강해야 그 돈을 쓰는 즐거움을 더 오랫동안 누릴 테니까. 아마도 당신은 수십 년 동안 피워온 담배도 쉽게 끊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이유는 술과 담배와 자극적인 음식에 탐닉하는 이유는 누리고 싶은 삶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의 삶에서 도피하고 싶기 때문이다. 의미심장한 조언이 아닐 수 없다. 누리고 싶은 삶, 행복, 만족이 있으면 사람은 저절로 달리고 체중을 조절하고 금연을 하고 좋은 음식을 섭취한다. 그렇다면 부자가 되고 나서야 걱정거리들이 모두 없어지고 나서야 우리는 건강해지고 싶어 한다는 건가? 아니다. 삶은 매 순간을 즐기고 삶의 매 순간이 행복하면
우리는 기꺼이 건강해지려고 노력할 것이다. 직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그 직장을 더 오랫동안 다니고 싶어 한다. 배우자와 사이가 좋으면 배우자와 함께 하는 시간을 더 가지려고 노력한다.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갖게 된다. 건강도 마찬가지다. 삶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해진다. 삶을 외면할 이유를 찾지 말고 삶을 누려야 할 이유를 찾아야 한다. 밥 먹듯 이직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있는 곳에서 승부를 봐야 할 이유를 찾아야 한다. 어떻게 하면 가족들과 떨어져서 편안히 혼자 시간을 보낼까 생각하는 대신 가족들이 소중한 이유를 찾아야 한다. 애써 외면하고 피하지만 않는다면 당신이 누려야 할 삶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건강해지고 싶다면 지금까지의 삶을 과감하게 리셋하라. 그 과정에서 분명 당신이 더 건강해져야 할 이유를 찾게 될 것이다. 은희쌤 좀 읽어주세요. 위너들의 5가지 조언. 건강은 당신에게 뛰어난 추진력과 속도를 선물한다. 매일 출근 후 술집에 가는 사람과 헬스클럽에서 땀을 흘리는 사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술과 담배가 아니면 인생의 즐거움이 없는 사람과 술과 담배보다 더 큰 즐거움을 인생에서 찾았기에 자발적으로 몸을 만드는 사람, 둘 중 어떤 사람이 위너가 되겠는가? 비록 가난해도 웃음꽃이 끊임없이 피어나는 집이 있다.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과 이유를 찾는 데 성공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위너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 돈, 권력, 명예는 삶의 필수 조건이 아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다. 하지만 삶을 건강하게 살아야 할 이유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좋지 않은 중독을 끊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글자 그대로 끊어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운동해야 한다. 술과 담배를 끊어야 한다.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릴 필요 없다.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삶의 진정한 의미와 이유를 찾는 데 에너지를 집중하면 된다. 위너들은 다음과 같이 조언한다. 첫째, 독서를 하라.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면 지혜로워진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삶에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둘째, 산책 코스를 개발하라. 의무감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산책하는 습관을 들이면 생각을 정리하고 싶을 때마다 산책을 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삶에서 놓친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이를 통해 더 의미 있는 삶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셋째, 가면을 벗어라. 좋은 사람의 얼굴을 벗어던져라.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쓰지 마라.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에게만 좋은 사람이면 충분하다. 가면을 벗어던지면 삶에 솔직해진다. 그 솔직함이 결국 지금껏 놓친 삶의 의미들을 재발견하게 만들 것이다. 넷째, 몰입하라. 좋아하는 일을 하면 몰입이 쉽다. 하지만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살기는 어렵다. 따라서 힘들겠지만 좋아하지 않는 일에도 기꺼이 몰입하겠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 시도를 하다 보면 아하, 의 순간이 찾아온다. 아하, 이 일을 내가 그렇게 못하지는 않는구나. 아하, 이 일을 내가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는구나. 아하, 이거 생각보다 재밌는걸? 역설적으로 말하면 내가 좋아하는 일은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에 몰입할 때 발견된다. 지레짐작하지 말고 일단 가슴을 활짝 열고 뛰어들어라. 다섯째,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또한 습관일 뿐이다. 처음에는 의도적인 노력이 약간 필요하겠지만 꾸준히 함께 대화하고 웃고 마시고 먹다 보면 머지않아 좋은 습관으로 당신의 삶에 탄탄하게 자리 잡는다. 작심삼일을 끊어내라. 우리는 부자와 CEO를 부러워한다. 그들이 갖고 있는 삶의 여유에 질투에 찬 시선을 보낸다. 그들은 남다른 방법을 찾아내는데 성공한 것이 아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간다. 다만 그들은 남다른 방법이 아니라 남다른 이유를 찾아내는데 성공했기에 모두가 원하는 삶의 여유를 갖게 되었다. 성공하려면 파격적인 일을 해야 하고
미친 듯이 전력 질주해야 하고 낯선 곳으로 과감하게 떠날 줄 알아야 한다. 이런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은 술과 담배가 아니다. 이런 일을 해야 하는 이유다. 이유를 찾아라. 그렇지 않으면 작심삼일을 반복하며 평생을 보내게 되고 말 것이다. 실천 연습. 앞에서 소개한 위너들의 5가지 조언을 매일 실천할 수 있는 디테일한 계획을 수립한다. 그리고 매일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라.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즐겁게 하는 것들과 그 이유를 찾아내면 사람은 누구나 시키지 않아도 그것을 지속 확장할 수 있는 온갖 창의적이고 건강한 방법들을 찾아내게 된다. 이 사실을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상기시켜라. 13번째 습관, 세 개의 그룹을 받아들여라. 야벳이라는 이름의 청년이 구름처럼 몰려든 청중과 함께 유명한 인물의 강연을 들었다. 그는 몹시 감동을 받았고 삶에서 몇 가지를 변화시키겠노라 결심했다. 강연이 끝난 후 그는 모든 청중이 자신처럼 강연을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일부 사람들은 강연자에게 야유의 휘파람을 보냈다. 또 어떤 사람은 강연을 부정적으로도 긍정적으로도 평가하지 않았다. 물론 강연에서 감명을 받은 사람들이 가장 많기는 했다. 야벳은 강연자에게 직접 물었다. 청중들의 평가가 사뭇 엇갈리는군요. 강연자가 빙그레 웃으며 답했다. 모든 강연장에는 이처럼 세 그룹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 그리고 열광하는 사람들입니다. 강연을 처음 시작할 때는 저 또한 모든 사람이 제 강연에 열광하도록 온갖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부정적인 태도로 비난을 일삼는 사람들은 강연의 질에 상관없이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의견에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한데 모두가 이 용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이 세 그룹을 모두 받아들이면 훨씬 수월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룹에만 집중하면 충분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더 가볍고 행복하고 즐겁게 강연을 합니다. 어디에나 세 개의 그룹이 존재한다. 인하들은 거부에 대처하는 법을 터득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어디를 가든 항상 다음에 세 그룹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한 그룹은 당신을 거부할 것이다. 두 번째 그룹은 아무런 결정도 하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 세 번째 그룹은 당신의 아이디어와 경험, 철학을 수용한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항상 이 세 그룹을 만나게 된다. 이는 근본적인 현상이며 절대로 당신의 제품이나 서비스, 회사 또는 당신 탓이 아니다. 이는 그저 무리를 지어 살아가는 인간의 천성이다. 나아가 모든 아이디어와 제품은 다음에 세 단계를 거친다. 1단계, 조롱.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공공연하게 웃음거리가 된다. 2단계, 비판. 일부 성공이 가시화되었기 때문에 계속 조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비판을 받는다. 비판은 조롱에 비해 능동적인 측면이 있기에 두 번째 단계는 첫 번째 단계보다 더 발전한 단계로 간주할 수 있다. 3단계, 인정. 충분히 오랫동안 버티고 자신의 노선을 충실하게 고수하는 사람은 더 이상 비판받지 않는다. 비판 대신 인정을 받는다. 여전히 비판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더 이상 대세가 아니다. 다행히도 각 단계에는 앞에서 언급한 세 그룹이 공존한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동시에 당신을 조롱하고 비판하지는 않을 것이다. 단 당신을 지지해 줄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뜻밖에도 당신을 조롱하고 비판할 수 있다. 하지만 각 단계에는 당신의 행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 또한 충분히 존재할 것이다. 여기까지 안 해요?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일단 사진 찍고요. 네, 준비하시고요. 한유쌤 찍어주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좋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